안녕하십니까? 매년 하는 행사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8년 전에 솔트룩스 AI 컨퍼런스를 시작했고 이제 올해로 벌써 17회가 되었습니다. 아직 뒤에서 좀 늦게 오신 분들이 입장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일정을 위해서 좀 이렇게 일찍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인류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의 창조력과 파괴력에 관련된 이야기로 여러분과 오늘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프로메테우스 모멘트라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불을 갖게 되고 그 불에 대해서 제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인간이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그리고 인간에게 불을 빼앗아가게 되죠. 이걸 본 프로메테우스는 몰래 불을 훔쳐다가 다시 인간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림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루벤스가 1612년도, 그러니까 400년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인간들의 친구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프로메테우스가 산에 묶여서 심지어 4만 년 동안에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는 사진이죠. 실제로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영감을 얻습니다. 와, 역시 인간 간의 재생 능력은 짱이야. 그러니까 오늘 밤도 술을 한 잔 제끼자고, 내일은 우리 멀쩡해질 테니까. 그런 영감을 받기도 합니다. 사실은 불이 인간이 가지게 되고 이 불을 통해서 혁신이 일어나고 창조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은 인간에게 큰 축복이지만 두려움도 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혹시 우리를 만든 신을 넘어서는 건 아닐까? 그건 혹시 우리가 통제 못하는 재앙이 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보는 그림처럼 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상상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통제가 어렵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또 다른 모멘트가 있었죠. 최근 들어서 아마 이 영화 많은 분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오펜하이머입니다. 오펜하이머 모멘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을 보면 어느 한순간에 이론 세계에 있었던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물질 세계로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걸 통해서 거대한 재앙과 폭발력과 위험과 그리고 미래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모두 한순간에 보여주게 되죠. 실제로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 있을까요? 인류는 이것 때문에 멸망을 할까요?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게 될까요?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핵폭탄의 수는 무려 16,000개나 됩니다. 지금 서울시에 1,000만 명이 살고 있는데요. 이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서울시를 단 2개의 핵폭탄으로 완전히 초토화를 시킬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은 이 핵폭탄만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전 세계는 422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21기가 있고요. 지금 7개의 핵 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전기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1년에 국내 총 발전량이 552 테라와트시라고 하더군요. 이 중에 총 발전량의 30%가 원자력 발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기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아마 제철도 아니고 우리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작동되는 IDC 센터일 거예요. 이 IDC 센터를 4,000개 이상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200개 정도의 대규모 IDC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짧은 시간 내 연쇄 반응처럼 핵분열처럼 새로운 기술이 배포되고 또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오늘의 주제인 생성인공지능입니다. 저는 여기에 생성인공지능 모멘트라는 이름을 붙여보고 싶네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를 닮은 기계가 우리처럼 생각하고 우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에 대한 많은 상상력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인공지능으로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려고 했었던 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손글씨를 인식을 하는 거였어요. 핸드라이팅 레코그니션이죠. 인간 수준에 도달하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도는 바로 음성 인식이죠. 보시는 것처럼 음성 인식 성능이 인간의 30% 수준을 도달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인간 수준으로 도달하게 됐죠. 이미지 인식, 우리가 사용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테슬라 이미지 인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예를 들면 리딩 컴프레hension, 책을 읽고 글을 읽고 질문에 대답을 하는 기술이라든지요, 사람 말을 이해하는 기술, 그리고 사람처럼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코딩하는 능력이 단 1년, 2년 만에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랜스포머라고 부르는 어텐션 메커니즘에 기반해서 대규모 인공지능 뇌를 만들고 대규모로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는 기술이 정확하게 6년 전인 2017년에 구글에 의해서 발표된 이후로 걷잡을 수 없이 많은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모멘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펜하이머 모멘트와 그리고 생성 AI 모멘트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유사점이 있을까요? 이 그래프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핵무기 실험이 진행이 된 20년간의 핵무기 실험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945년에 트리니티 실험이 처음으로 시작됐고요, 1949년에 소련이 처음으로 핵폭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캐슬 브라보라고 하는 도시 전체를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는 수소 폭탄이 실험이 되게 되고요, 인류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는 핵 실험을 더 이상 하지 말자라는 것을 국가가 조약하고 서약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느 누군가가 그거를 깨고 핵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짜르 밤바라고 얘기하는, 그야말로 100km 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초토화시키고 심지어 100km 바깥에 있는 인간을 섭씨 100도로 구워 삶을 수 있는 폭탄을 지금부터 이미 70년 전에 실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군축 경쟁뿐만 아니라 핵 기술을 확보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같은 동포인 바로 우리 북쪽에 있는 북한에서도 수기 이상의 핵을 보유하게 되었죠. 마찬가지 현상이 기계학습 모델에서도 동일하게 보이게 됩니다. 지난 15년간 동안의 발전을 보면요, 알파고라고 하는 딥뉴럴 네트워크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간 이상의, 다시 얘기해서 그 복잡하다는 바둑을 이겨냈죠, 인간 수준을. 근데 그 후로 트랜스포머 이후로 GPT, 달리, 라마와 같은 형태처럼 전 세계의 경쟁이 붙어서 인간을 뛰어넘는, 인간과 대화하고 인간처럼 지식을 학습하는 기계들을 경쟁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그 비용이 낮기 때문입니다. 핵폭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5만 킬로톤에 해당이 됩니다. 1톤 트럭에다가 실을 수 있는 폭탄을 5만 개 트럭에다가 잔뜩 실을 수 있는 거를 단지 폭탄, 조그만 폭탄 하나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그 파괴력 대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머 이후에 있는 인공지능도 여전히 비싸고 여전히 큰 시스템과 여전히 큰 데이터를 필요하지만 경쟁을 할 만큼, 어느 누구 하나가 독점하지 않을 만큼의 비용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는 동일한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인간이 통제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편익과 함께 그게 줄 수 있는 위협들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대 언어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통찰력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 거대 언어 모델은 저는 이런 것들의 함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텐션 메커니즘이죠. 관심 가져야 될 것들을 더 관심 깊게 기억하고 참조를 하는 능력. 두 번째는 모든 정보는 벡터로 표현이 되고 벡터로 학습이 되고 벡터로 최적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지 랭귀지 모델은 언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합니다. 얼마 전에 네이버가 그러더군요. 우리는 한국어를 더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식을 한국어를 잘한다고. 그렇지만 사실은 임계값 이상만 넘어가게 되면요, 한국어든 영어든 불어든 독어든 스페인어든 러시아어든 상관없이 모두 단일한 벡터 체계로 바뀌기 때문에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는 언어 장벽이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영어나 중국어가 같이 이런 언어에서 배운 지식들을 한국어로 대화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벡터로 전화되는 순간에 개념화되고 추상화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라는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특히 숫자에 관련된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환각현상이라고 얘기하는 hallucination이 심각하게 됩니다. 벡터로 전환했기 때문에 학습이 가능했지만 벡터로 전환했기 때문에 환각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 외에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사전 학습을 거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학습을 하고 그 컨텍스트, 문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를 대규모로 키워갈 수 있게끔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GPT와 같은 디코더 모델들은 오토 리그레션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을 컨텍스트에 기반해서 지속적으로 생성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 질문에 맞춰서 최적의 답변을 만들어내기 위한 확률 통계적인 생성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되었죠. 이 방법은 우리에게 또다시 거짓말을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게 했습니다. 이것뿐만일까요? 아마 우리는 파라미터 개수가 10빌리언이든 1억 개든 1000억 개든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어떤 파인 튜닝을 하고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돌리게 되냐 하는 시스템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8가지 요소는 전 세계에서 경쟁하고 있는 모든 라지 랭귀지 모델, 모든 거대 인공지능의 공통 요소로서 hallucination뿐만 아니라 실시간 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요한 도전 과제들이 되고 있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비지도 학습을 대규모로 프리트레인하는 것하고 파인 튜닝을 하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학습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챗GPT에 들어가서 작년도에 삼성전자의 총 매출이나 주가, 평균 주가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라고 질문을 해보면 죄송해요. 저는 2021년까지밖에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의 매출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라고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최신성에 대한 지식 문제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미션 크리티컬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솔트룩스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라지 랭귀지 모델, 챗GPT와 같은 것들 또는 클로바 X 같은 거를 경험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등록하신 분들이 대략 3,000명 정도 되시고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에 2,000명 정도가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대략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90명 분이 지금 이 문제를 경험해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3.2%가 이러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대략 현장에만 한 30-40분이 이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뭘까요? 바로 마약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에 마약 선진국이 됐다고 하던데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 3.2%가 마약을 경험해 봤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대략 한 30분 정도 되실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희가 마약 말고도 저희 어렸을 때 돌이켜 보면은 좀 가끔 본드도 좀 하고 그러잖아요.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환각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 세계와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 그 왜곡 현상을 겪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환각현상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챗GPT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인간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이미 말씀드린 최신성, 2021년이면 도대체 2년 전인데요. 최근 정보를 학습 못하는 인공지능이라니 이걸 어디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보안과 권한 문제도 중요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대표님이 질문하시는 것과 신입사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것이 모든 정보가 똑같은 레벨로 제공이 된다면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금융기관은 어떨까요? 정부는 어떨까요? 결국은 데이터와 질의응답을 하는 권한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우리에게 큰 질문이 됩니다. 마지막은 이미 우리가 구축했었던 레거시 시스템하고 연동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기업들은 ERP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죠. 모든 실시간 정보들, 매출 정보들, 회계 정보들, 자산 정보들, 재고 정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실시간으로 시스템으로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있는 것들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킬 방법은 무엇일까요? 문서가 아니고 숫자인데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솔트룩스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루시아 GPT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내일 세상의 모든 글과 책과 사진, 영상, 웹이 모두 다 없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다 불태워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태까지 공부하고 학습했던 거에만 기반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원 단위까지 기억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저는 10만 원, 100만 원 단위까지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거든요. 또는 여러분 가족 외에 친구들 모두의 전화번호를 외우시나요? 올해 연말에 우리는 세금을 얼마를 내게 될까요? 정부에서는 그럼 그 모든 데이터가 불태워졌다라면은 공무원들의 머릿속에 기억하는 걸로 어떤 삶을 이어나가고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기업들은 경영이 가능할까요? 혹은 반도체를 만들거나 자동차를 만드는 시스템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모두 다 날아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인간은 망각하고 착각을 합니다. 이건 우리 뇌에 오류가 있기 때문일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런 말을 쉽게 하죠. 아이고, 나도 나이가 들었나 봐. 휴대폰을 냉장고 안에 넣어놨더라고. 사실은 이 망각과 착각은 뇌의 오류 탓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뇌를 가장 최적화하고 가장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능동적인 뇌의 행동입니다. 착각하는 능동적인 뇌의 최적화 행동인 것이죠. 이 두 책을 여러분들께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 인간의 신경망을 흉내내서 수학적으로 만든 심층 신경망, 딥뉴럴 네트워크나 또 그거에 기반한 라지 랭귀지 모델 혹은 챗GPT가 환각과 망각과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고 환각과 망각이 있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죠? 바로 우리의 기억과 지식을 기호화시키고 외장화하는 것입니다. 파피루스에 그림과 글을 쓰고 그래서 누구한테 전달하고 위대한 수학자조차도 칠판에다가 자기의 수식을 써가면서 창조적 활동을 합니다. 왜냐? 기억을 못하기 때문이죠. 또는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수학을 하고 심지어 위대한 작곡자조차도 기호로 만들어진 것으로 악보에다가 작곡을 하게 됩니다. 왜 그게 필요할까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착각을 하고 환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보완할 방법을 찾아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은 나를 위한, 내 기억과 내 지식을 증강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과 나누고 내 아이들과 나누고 사회적 지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근본 토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 GPT도 똑같죠. 인간의 뇌를 수학적으로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착각을 하게 되고 자꾸 까먹게 됩니다. 실제로 2주 전에 잘 아시는 메타에서 새로운 논문을 냈습니다. 얼마나 얘가 사실 질문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똑똑한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챗GPT 같은 경우가
실제로 18,000개의 질문에 대해서 23%밖에 정답을 못 맞췄습니다. 라마 20%가 채 안 돼요. 5개 질문에서 하나밖에 사실을 못 맞춥니다. 사실 근거에 대한 질문을 의미를 하는 것들이죠. 반면에 솔트룩스가 가지고 있는 지식 베이스에 기반한 KBQA는 질문에 대해서 98% 이상의 정답률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기호화된 심볼릭한 것에 대한 인공지능을 의미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심볼릭한, 다시 얘기해서 지식 베이스나 지식으로 만들어낸 인공지능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실제로 답변율이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질문 18,000개에서 단지 32%,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3개밖에 답변을 못하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를 결합할 방법은 없을까요? 더 많은 질문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답변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연구되는 것이 바로 뉴로심볼릭 GPT, 뉴로심볼릭 AI입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요, 사이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닥터 더그 르넷이라는 분이십니다. 안타깝게도 지난주 목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저하고 굉장히 가까우셨던 분이시고요. 재작년도에 제가 오스틴에 갔을 때 이분하고 술도 한잔하면서 굉장히 깊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심지어는 솔트룩스와 함께는 작년까지 3, 4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인간처럼 학습하는 기계와 또 인간이 자신의 지식과 또 자신의 기억을 외장화해서 기록하는 것처럼 기록된 정보를 결합을 해서 더 똑똑하면서도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얘기를 나누고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는 이것은 루시아 GPT는 바로 이렇게 뉴로 심볼릭한 인간처럼 내가 외우고 내가 공부한 것만 아니라 오픈북처럼 외부에 있는 지식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녹아져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시아,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시아 GPT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네이버는 파라미터 개수가 얼마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희 루시아는 7 빌리언, 70억 개부터 시작해서 130억 개, 20 빌리언, 50 빌리언, 그리고 올 연말에는 100 빌리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라지 랭귀지 모델을, 루시아 GPT 모델을 동시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목적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PC에서 돌릴 수 있는 것부터 해서 꽤 큰 GPU 머신에서 돌리는 강력한 것까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바로 비즈니스 모델과 경제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7 빌리언짜리는요 150만 원, 200만 원 정도로 가격이 낮아질 RTX 4090 한 대에서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 빌리언은 A100이나 H100과 같은 고가정 장비이긴 하지만 2대 정도를 넣은 것에서 GPT-3 이상의 성능을 각 기업이, 각 정부의 산하기관이, 심지어는 여러분 개인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준비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요, 루시아 GPT는 더욱 강력한 것이 바로 이미 솔트룩스가 사전 학습한 거를 각 기업이나 여러분이 가져가서 추가로 증분 학습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은 문서를 읽었을까요? 1TB라는 어마어마한 정보를 루시아 GPT는 이미 사전 학습이 끝난 상태입니다. 1TB, 상상이 안 돼요.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서 제가 1TB 문서와 글이라면 얼마나 큰지를 책으로 환산해 봤더니 책 420만 권이나 되더라고요. 제가 먹지도 자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하루에 책 한 권을 읽는다 그러면 제가 1만 2천 년 동안에 죽지 않고 살아서 매일같이 책 한 권을 읽어야지 읽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이 거대한 것 솔트룩스가 어떻게 수집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데이터를 축적해 왔을까요? 제 바로 뒤에 발표할 저희 회사 AR랩스의 김재훈 박사가 그 비밀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hallucination 문제, 환각 현상을 줄이면서 동시에 실시간성을 확보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RAG라고 부릅니다.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검색 증강 생성 기법과요. 그리고 Knowledge Grounding. 거대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지식 베이스와 지식 그래프를 실시간으로 참조를 해서 프롬프트를 증강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안티 헐루시네이션, 즉 환각 현상을 크게 줄이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내부에서는 Fantastic 4 스튜디오라고 부르는 코딩 한 줄 필요 없이 여러분이 필요한 여러분들만의 루시아를 생성하고 만들고 학습하고 강화시키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을 만한 루시아입니다. Trustworthy 루시아이죠. 인스트럭트 지식학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사전학습 단계부터 지식의 왜곡을 막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factual grounding하고 knowledge grounding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지식의 진위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벡터 스페이스에 인덱싱 되어 있는 지식이라는 것을 단순히 벡터 서치가 아니라 수도 answer를 만들어내고 시뮬러리티 계산하고 리랭킹을 통해 갖고 답변이 있을 만한 정보를 최대한 인간처럼 찾아내서 프롬프트에 증강하는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챗GPT4 대비 환각 현상을 43% 이상을 줄이는 게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ERP에 있는 실시간 데이터들, 외부에 있는 지식 정보들을 수집하고 모으고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루시아 GPT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루시아 GPT 시스템은 이제 기업, 정부, 각 개인에게 전달되기 시작할 겁니다. 기업 내부에 보면은 ERP와 같은 회계나 숫자 시스템뿐만 아니라요, 세일즈 데이터에 관련된 정보들, 프로덕션을 하기 위한 데이터들과 시스템들, 인사 시스템, 플래닝하고 있거나 협업을 하기 위한 많은 시스템들이 있죠. 그런 이런 시스템에 루시아가 다 어떻게 결합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 위한 저희는 엔터프라이즈 루시아 체계를 이미 몇몇 기업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도 있고요, 금융 기업도 있습니다. 이 엔터프라이즈 루시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내부 지식을 저희가 1TB, 제가 12,000년을 읽어야지만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을 이미 학습한 아이가 기업 내부로 들어와서 기업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지식을 추가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실시간 고신뢰성을 보장을 하고 ERP 등의 레거시를 연동해서 숫자에 강력할 뿐만 아니라 보안과 권한관리 체계가 있어서 기업 내부에서 HR 담당자는 HR, 그리고 회계 담당자, 그 중에서도 CFO는 그분들의 권한에 적합한 것들에 질의응답을 하고 모든 것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관리 운영을 자동화하고 개발자가 없어도, AI 전문가 없어도 바로 설치만 하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체계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요즘 LLM에 대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뿐만 아니라 GPT 모델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죠. 어떻게 보자면 저희 같은 인공지능을 23년째 해온 기업들에게는 한편으로는 노가다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땅이 있고 포크레인이 있을 때 이 포크레인으로 땅을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위쪽에 있는 위 지표면의 면적을 분야의 넓이라고 보고요, 깊이를 전문성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GPT-2가 이 정도 땅을 팠던 것 같아요. 이 땅을 파내는 것은 모두 다 돈이고 에너지고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겠죠. 아마 GPT-3는 이 정도는 판 것 같아요. 분야도 더 넓어지고 전문성도 깊어졌습니다. GPT-4는요, 한꺼번에 더 깊게 넓게 파기가 힘들기 때문에 구멍을 여러 개를 팠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8개의 구멍을 파서 그 8개를 통합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Federated Learning이나 Federated Inferenc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 GPT-4가 되는 거죠. GPT-3 정도는 우리가 흉내낼 수 있지만 사실 GPT-4 수준은 수조 단위의 개발 비용과 운영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생각을 하죠. 스몰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있다는데 SLLM이라고 부르죠. 근데 전 이름이 이상한 것 같아요.
작은데 어떻게 동시에 클 수 있을까요? 이 스몰 라지 랭귀지 모델은 10 빌리언 이하 수준의 파라미터 개수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건데요, 저희는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 빌리언 이하가 됐을 땐 파라미터 수가 적기 때문에 더 큰 망각 현상이 있고요, 많은 것들을 가리키면 앞쪽에 배웠던 것들이 희석이 되면서 까먹게 됩니다. 환각 현상도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좁고 깊게 파들어가야 돼요. 넓이를 넓힐 수 없고 분야를 확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깊게 파기도 힘듭니다. 국내 몇몇 회사나 스타트업들이 그래서 스몰 라지 랭귀지 모델 SLLM을 만든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는 그 한계가 대단히 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접근 방법은요, 오픈 모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보면요, 누군가가 메타를 포함해서 또 일부 기업들, 대기업들이 30 빌리언이나 50 빌리언, 그러니까 500억 개 파라미터 이상이 되는 것들을 오픈 모델이라 그래서 데이터를 개방은 하진 않았지만 모델 자체 바이너리를 개방해 놓기도 했죠. 그럼 그걸 가져다가 많은 분들이 파인 튜닝을 해서 우리는 더 성능을 강화시킨다고 얘기합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처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내에 있는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파인 튜닝을 우리는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그 파인 튜닝을 한 것 같고 얘는 더 똑똑해졌고 세계 1등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한계가 있죠. 왜냐? 왜 우리는 큰 돈을 들여서 사전학습, 프리트레인을 할까요? 그거는 프리트레인하는 단계에서 보캐블러리, 언어와 단어를 학습해야 되고 그들의 관계인 컨텍스트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사전에 학습하지 않은 상태로는 파인 튜닝만 갖고는 새로운 파인 튜닝 할 때마다 과거에 파인 튜닝 한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까먹게 되는 것이죠. 헐루시네이션은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트룩스는 생각합니다. 조그만한 라지 랭귀지 모델도 아니고 누군가가 만들어서 개방한 오픈 모델을 가져다가 파인 튜닝하는 것이 아니라 솔트룩스 자체가 스크래치부터 바닥부터 우리 장비 갖고 우리 모든 데이터 갖고 학습한 모델을 만들어야겠다고요. 이런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루시아 GPT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1TB, 제가 12,000년 동안 살아남아서 읽어야 되는 책을 다 읽은 아이가 기업으로 들어가고 정부로 들어가고 여러 번 직장으로 가서 추가적으로 증분학습을 하고 연속학습을 하고 그리고 여러 도메인에 대한 것들을 통합하는 연합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도메인에 추가적인 파인 튜닝을 함으로써 각 도메인에 최적화되어 있는 GPT와 최적화되어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은 이제 올해부터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루시아가 모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기술로 남아있으면 안 되죠. 제품이 되고 서비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솔트룩스는 여러분만의 루시아를 만들 수 있는 코딩 하나 필요 없이 그냥 가져다가 사용하고 UI에서 클릭만 하면 학습하고 똑똑해지도록 만들 수 있는 루시아의 랭귀지 스튜디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RAG, 다시서 검색해서 실시간으로 지식 증강을 하는 시스템들, 그리고 검색을 연동을 해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 관리를 해서 필요한 정보에 해당이 되는 것들만 대화 나눌 수 있는 것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기반한 논리적 지식을 아인슈타인조차도 수학을 못해서 일일이 책에다가 메모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외부에 있는 ERP라든지 SCM, 그룹웨어, HR 시스템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지식 그래프 형태로 변환이 돼서 그 그래프로 변환이 된 것들을 실시간으로 참조할 수 있는 나리지 스튜디오까지를 동시에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AWS하고 함께 10월부터는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AWS는 솔트룩스의 발전 가능성을 믿고 인퍼런시아 2라고 얘기하는 완전히 새로운 저비용으로 인퍼런싱을 하고 추론할 수 있는 엔진을 솔트룩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점프스타트라는 것을 통해서 솔트룩스의 모델과 루시아가 AWS와 결합이 돼서 여러분 모두가 그 오픈 API뿐만 아니라 모델 자체를 다운로드를 해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게 가능해지시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회사 안에서 데이터가 없으신가요? 또는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하실지 모르세요?
그러면 저희 자회사인 솔트룩스 이노베이션이 사업하고 있는 데이터믹시.com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0년간 솔트룩스는 대한민국 최대로 많은 학습용 데이터를 생성하고 가공하고 최적화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전 세계 40개 이상의 언어뿐만 아니라 사투리에 이르기까지 음성 인식용 데이터들, 이미지 인식에 대한 모든 데이터들을 AI 학습용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최적의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죠. 바로 데이터 믹시를 통해서 서비스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잠시 후에 저희 김영백 전무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하드웨어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어플라이언스가 올해 9월달 말부터 공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사다가 전원만 꽂으면은 여러분만의 루시아가, 여러분만의 초거대 AI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외에 솔트룩스는 대단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챗GPT나 미드저니 같은 생성 AI가 세상에 큰 임팩트를 주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루시아 GPT를 더 똑똑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여러분처럼 공부하고 여러분처럼 똑똑하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루시아가 서비스로 제공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경험해봤던 네이버나 우리가 경험해봤던 아마존이나 우리가 경험해봤던 쿠팡이나 우리가 경험해봤던 카카오톡처럼 우리가 일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만의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 시작을 솔트룩스는 작년도에 하였습니다. 플루닛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개인 비서를 만들거나 인공지능 가상인간이 영상을 만들어서 24시간 스트리밍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혹은 저희 미국 법인인 구버에서 여러분처럼 공부하고 학습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처럼 전문적인 리포트를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이 다양한 앱 서비스로 만들어서 여러분 삶과 같이 하게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리고 어떤 완전히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게 될까요? 오늘 오후에는 이 모든 얘기를 여러분들은 들어보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지난 20년간 1인당 정보량이 1천만 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 28만 년 동안 호모 사피엔스가 더 똑똑해지고 진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물학적인 뇌가 얼마나 많이 진화를 했을까요? 10배, 20배 진화를 했을까요? 그렇게 되긴 어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적으로 큰 진화를 맛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더 현명해지고 더 시스테매틱해지고 더 전문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와 규율이 만들어지면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후손들에게 유통을 시키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생물학적 뇌가 진화를 덜 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진화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인당 정보량은 폭발적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글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인간 한 명이 귀로 들어서 뇌로 외우고 그리고 구전하고 노래로 학습하였었던 것, 마치 구구단처럼요. 것들이 글이 만들어지면서 큰 변화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인쇄기가 발명되고 월드와이드 웹이 발명되고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정보량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글을 쓰기 시작을 했죠. 제가 1만 2천 년 동안 읽어야 되는 책을 저 대신에 읽고 그리고 그것들을 유학하고 새로운 정보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구글에서 웬만한 키워드로 검색을 하게 되면 몇만 개에서 몇십만 개 문서가 나오더군요. 10만 개 문서가 검색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는 앞에서부터 몇 개나 클릭해서 읽어볼 수 있을까요? 100개 정도 해볼 수 있을까요? 며칠 동안? 그럼 도대체 99,900개는 저하고 그 뒤쪽에 있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읽어보지도 않고 클릭을 할 수도 없을 텐데요. 결국 솔트룩스의 루시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겁니다.
기업 내부에 있는 지난 20년, 30년 때 누적되었던 그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루시아가 대신 읽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질문과 대화만 하시게 되면 됩니다. 이 바로 인간의 인지 능력, 학습 능력과 1인당 정보량의 갭을 줄여줄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고, 대한민국에서는 루시아 GPT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보고자 합니다. 인간이 원전에 대한 또 핵에 대한 두려움 여전히 가지고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녹아내렸기 때문에 그걸 식히려고 한 물들 쌓아놨다가 이제 태평양 바다에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걱정스럽습니다. 미래에 이런 원전 계속 쓸 수 있을까? 근데 가장 저렴한데 대안은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대안 또한 핵 분열이 아닌 핵 융합에서 찾으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죠. 바로 조그만한 안전한 수소폭탄을 전기로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니까 SMR이라는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100배 더 안전하고 효율 높은 조그만한 원전을 여러 개를 붙여서 클러스터링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원자력 발전기보다 훨씬 효율성이 높으면서도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거죠. 어쩌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 혹은 구글은 거대한 AI 하나를 만들어서 세상을 지배하거나 세상 모든 사람이 이 AI 하나만 써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거대한 원전 하나를 만들고 다 인류 붙어서 사용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솔트룩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규모에 가장 최적화되고 가장 경제성 있고 안전한 라지 랭귀지 모델인 루시아 GPT를 바로 여러분들 손 위에, 여러분 회사 안에, 그리고 여러분 휴대폰 안에 제공함으로써 세상을 더 안전하고 사람만을 위한 혁신적인 AI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죠. 솔트룩스가 벌써 23년이나 됐습니다. 그 사이 동안에 인공지능 기업 최초로 상장도 하게 됐죠. 제가 솔트룩스를 설립을 했을 때 저희 회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솔트룩스가 기업으로서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 의미의 이유를 묻는 것이죠. Communicating Knowledge.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식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기계, 그리고 기계와 기계가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긴 여정을 통해서 솔트룩스는 이제 루시아 GPT를 통해서 오직 사람만을 위한,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더 안전하게 또 그 사람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공지능을 제공해 가고자 합니다. 그 세상을 오늘 오후까지 많은 경험을 해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작을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난 18년 동안에 코로나19 첫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인공지능 관련된 컨퍼런스를 해왔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선 유일한 독립적인 기업일 것 같아요. 어떤 한 회사가 17년 동안의 뚝심을 가지고 데이터를 모르고 학습 기술을 만들고 인공지능 시스템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창업자로서 많은 고객들과 함께 고통도 느끼고 어려움도 겪어낼 수 있었다는 것은 참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많은 이야기들을 뒤에 계신 연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